국제적 대기업 CEO 데이비드 리의 목소리가 호텔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최태준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김희현 총지배인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사라고요? 지금까지 주차관리원으로 부려먹으며 무시해왔던 그 늙은 남자가 대사였다는 말인가요? 20년 전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박 대사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려온 순간이 온 거였어요. 40년간 7개 나라 언어로 외교 협상을 이끌었던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말이죠.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그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면서 시작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수입니다. 68살이고요. 서울 도심에 있는 호텔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차들 정리하고 손님들 안내해드리고 그런 소소한 일들 말이죠. 사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하철 첫 차로 출근하거든요. 하지만 별로 힘들지 않아요. 아내가 아프셔서 치료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글쎄요, 저를 그냥 박 아저씨라고 부르죠. 나이가 많다 보니 젊은 직원들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거든요. 특별할 건 없는 평범한 노인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죠.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늘 그래왔죠. 40년간 외교 일선에서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싶어요.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비록 호텔 주차관리원 유니폼이지만 단정한 만큼은 포기할 수 없거든요. 지하철 첫 차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새벽은 참 빠르게 깨어나죠. 마치 제 인생처럼 말입니다. 68살 누군가에겐 은퇴 후 여유로운 노년이겠지만 저에겐 또 다른 전쟁터로 향하는 길일 뿐이에요. 호텔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시선들이 저를 훑었습니다. 또 온 거야, 저 늙은이가. 그런 눈빛들이죠. 하지만 개의치 않아요. 아내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시선쯤은 감수할 수 있거든요. 박 아저씨, 오늘 지하 주차장 3층까지 맡아주세요. 김희현 총지배인이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저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손님들 많이 오시니까 실수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여 대답했어요. 마음속으론 쓴웃음이 나왔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죠. 이런 상황도 익숙해졌으니까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송민경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유일하게 저를 제대로 대해주는 사람이죠.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민경 씨.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하루를 버텨낼 힘을 주거든요. 주차장에서 차량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사관에서 국가 간 중요한 협상을 담당했었어요. 7개 나라 언어로 외교 문서를 작성하고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걸 아무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식당에서 홀로 식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제 테이블을 피해 앉아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해서 좋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저기 박 아저씨 보세요. 맨날 혼자 앉아서 뭘 생각하는 걸까요? 멀리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었어요. 나이도 많은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 봐요. 불쌍하긴 하죠.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불쌍하다. 그 말이 가슴에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과연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을 뿐이죠. 식사를 마치고 업무로 돌아갔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외국인 손님 한 분이 주차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셨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영어를 못해서 그냥 지나쳤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멈춰 섰습니다. 지금 제 위치에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설픈 영어로 도움을 드렸어요. 최대한 어눌하게, 주차 관리원답게 말이에요.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수술비가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죠. 이 일이 비록 제 과거와는 너무 다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큰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해서 더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을 거라는 김희현 총지배인의 말 때문이었죠. 로비를 지나는데 이미 외국인 투숙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 아저씨, 김희현 총지배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조심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씁쓸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국제 행사를 얼마나 많이 기획하고 진행했는지 모르면서 말이에요. 업무를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주차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국적으로 보이는 신사 한 분이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지르고 계셨거든요. 다른 직원들이 달려왔지만 언어 문제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송민경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그 신사분은 계속 프랑스어로 뭔가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보니까 자신의 차에 다른 차가 너무 가까이 주차되어서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4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곧 제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한다면 혹시 영어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송민경이 어설프게 물어봤지만 그 신사분은 더욱 짜증을 내셨어요. 결국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프랑스어 단어 몇 개를 아는 것처럼 연기했어요. 아, 엑스큐제 무아. 일부러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보아띠르. 문제. 그 신사분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간단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셨죠. 저는 마치 그제야 이해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를 해결해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그 신사분이 떠나시면서 제 손을 꽉 잡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 진짜 능력을 숨기고 있다는 게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거든요.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송민경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프랑스어도 아시는군요. 아, 아니에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들어본 것 같아서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죠. 거짓말이 입에서 쓰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김희연 총지배인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박 아저씨, 오늘 아침 일 들었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손님 문제 해결했다면서요? 네. 그런데 별것 아니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요? 김희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아저씨가 무슨 외국어를 해요? 주제 파악을 좀 하세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주제 파악이라니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꼭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이 아니라 아예 나서지 마세요. 아저씨 같은 사람이 괜히 나섰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예요? 모욕감이 밀려왔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송민경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퇴근길에 송민경이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총지배인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론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가 제 표정을 보고 걱정했어요. 당신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내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날이 올 거라고요. 그때까지 참고 견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흘 후 호텔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최태준 사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였죠. 평소 경영에만 신경 쓰던 분이 왜 갑자기 현장에 나타나는지 궁금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 로비로 집합하세요. 김희현 총지배인의 목소리가 호텔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로비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분위기였죠. 최태준 사장이 등장했을 때 호텔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키가 크고 양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에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는 차가운 계산만이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최태준 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우리 호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인력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인력 조정. 그 말이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을 퍼뜨렸어요. 여기저기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죠. 특히 나이가 많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은 최태준 사장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40년간 외교 현장에서 단련된 포커페이스였죠. 박 아저씨. 김희현 총지배인이 저를 지목했어요. 사장님 앞에서 인사드려요. 억지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최태준 사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쾌했지만 참았어요. 몇 살이세요? 최태준 사장이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68입니다. 68. 최태준 사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 나이에 호텔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호텔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제일 충격적인 건 일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한 직원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그러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해 주셔야죠. 또 다른 직원이 동조했어요. 그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송민경조차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녀도 자신의 위치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박 아저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태준 사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우리 호텔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일주일 드릴 테니까.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글쎄요. 최태준 사장이 김희현을 바라봤어요. 총지배인, 뭔가 어려운 일이 없나요?
김희현이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마침 다음 주에 독일 투자자들이 오는데 독일어 통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럼 박 아저씨가 독일어 통역을 해보세요. 최태준 사장이 손뼉을 쳤어요. 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불가능한 요구였죠. 그들은 제가 못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어요. 저를 굴복시키고 자진해서 그만두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습니다. 그 말에 최태준 사장과 김희현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분명 제가 포기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할 거라 생각했던 거죠. 정말로 하시겠어요? 김희현이 다시 물었어요.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최태준 사장이 크게 웃었어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준비하세요. 실패하면 당연히 그만두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직원들이 흩어질 때 저는 한 구석에 홀로 서 있었어요. 누구도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죠.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하듯 모두가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송민경만은 달랐어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민경 씨.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독일어는 해볼게요.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송민경의 눈에서 걱정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제 정체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기고 살 것인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했죠. 그들이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제대로 보여준 다음에야 진짜 복수가 달콤해질 테니까요. 독일 투자자들이 오기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호텔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죠. 하지만 제일 긴장한 건 아마 저였을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로 말이에요. 김희현 총지배인은 제가 실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불러서는 준비 상황을 물어봤죠. 박 아저씨, 독일어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비꼬는 투로 물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참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독일어를 배우다니. 김희현이 다른 직원들에게 들리도록 크게 말했어요. 근데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실패하면 정말 큰일인데. 그 말을 들은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대부분 제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송민경만은 달랐어요. 점심시간에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박 선생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대학교 때 독일어를 조금 배웠거든요. 고마운 마음이 밀려왔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도우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민경 씨.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송민경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혹시 독일어를 아세요? 순간 말을 망설였어요. 이 순수한 아이에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조금 옛날에 배운 적이 있어요. 정말요? 대단하세요. 송민경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럼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김희현이 나타났어요. 뭘 그렇게 수군거려요? 차갑게 물었어요. 그냥. 송민경이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어요. 민경 씨는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괜히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김희현이 저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특히 이미 끝난 사람한테 동정심 가질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사람이라니요. 제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실패자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다음 날 호텔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어요. 다름 아닌 최태준 사장이었죠. 평소보다 일찍 와서 직원들을 긴장시켰어요. 내일이 독일 투자자들 오는 날이죠? 김희현에게 물었어요. 네, 사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박 아저씨는 어떤가요? 준비 잘했나요? 글쎄요. 김희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내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최태준 사장이 저를 불렀어요. 박 아저씨, 내일 정말 자신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하죠. 최태준 사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혹시 못할 것 같으면 미리 말해요. 투자자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확신해요? 네. 최태준 사장과 김희연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좋아요. 그럼 내일 보겠습니다. 단 실패하면 바로 그날로 그만두는 거예요. 합의서도 쓸게요. 괜찮습니다. 퇴근길에 송민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지 못했어요. 아마 제가 정말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아요. 아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을 꽉 잡아줬죠. 당신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믿어요.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저를 믿어주고 있으니까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일단 제 정체가 드러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거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독일 투자자들이 오는 날 말이에요.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해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김희현 총지배인이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조롱이 담겨 있었죠. 박 아저씨,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기분이에요? 비꼬듯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현실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이후로는 누가 진짜 현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분명해질 테니까요. 오전 10시 독일 투자자들이 도착했어요. 3명의 중년 신사들이었는데 모두 엄숙한 표정으로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최태준 사장이 직접 맞이했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보였어요. 벨컴 투 아워 호텔. 최태준 사장이 어설픈 영어로 말했어요. 독일 투자자 중 한 명이 독일어로 뭔가 말했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때 김희연이 저를 불렀어요. 박 아저씨, 이제 당신 차례예요. 통역해보세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최태준 사장의 눈에는 기대감과 동시에 어차피 실패할 거야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저는 천천히 독일 투자자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완벽한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호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박종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통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호텔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김희현의 입이 벌어졌고 최태준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송민경은 놀라움과 동시에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독일 투자자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오, 완벽한 독일어네요. 그중 한 명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유창한 독일어를 듣게 될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호텔 투어를 시작할까요?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완벽한 통역을 해냈어요. 단순히 언어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 차이까지 고려해서 양쪽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죠. 4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터득한 기술이었어요. 이분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독일 투자자 중 한 명이 최태준 사장에게 말했어요. 어디서 이런 훌륭한 통역사를 구하셨나요? 최태준 사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저희 호텔 직원입니다.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직원이라고요? 정말요? 독일 투자자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이 호텔은 정말 국제적인 수준이군요.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직원으로 계시다니. 그 말에 최태준 사장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독일 투자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제 경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혹시 어디서 독일어를 배우셨나요? 한 투자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베를린에서 몇 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베를린에서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외교관이었습니다. 그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독일 투자자들도 최태준 사장도 김희현도 모두 저를 바라봤죠. 외교관이라고요? 독일 투자자가 다시 물었어요. 네. 40년간 외교부에서 일했습니다. 퇴직 후에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죠. 최태준 사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독일 투자자 중 연장자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혹시 박종수 대사님이세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대사라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정말 뜻밖입니다. 그 투자자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20년 전에 한독 경제협력 협정 때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이제 모든 게 드러났어요. 저는 단순한 호텔 직원이 아니라 전직 대사였던 거죠. 최태준 사장과 김희현의 얼굴은 완전히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투자자들이 떠난 후 호텔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존경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섞인 복잡한 표정들이었어요. 최태준 사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전직 대사를 주차관리원으로 부려먹으며 모욕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죠. 박 대사님. 김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직원은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김희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최태준 사장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대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뵙고
모르셨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제가 대사였다는 걸 모르셨으니까 그렇게 대한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럼 만약 제가 계속 그냥 주차 관리원이었다면 계속 그렇게 대하셨을 건가요? 최태준 사장이 말문이 막혔어요. 제 질문의 핵심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사람의 가치는 과거 직업이나 지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때 송민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박 선생님, 아니, 대사님, 그동안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민경 씨. 당신만큼은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으니까요. 송민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마 그동안 제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어요. 호텔 로비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난 거죠. 다름 아닌 데이비드 리였어요. 국제적인 대기업 CEO로 이 호텔의 VIP 고객 중 한 명이었죠.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리입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박종수 대사님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최태준 사장이 당황했어요. 갑자기 VIP 고객이 나타나서 저를 찾는다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네, 계십니다만. 최태준 사장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데이비드 리가 저를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박 대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영어로 말하며 제게 다가왔어요.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리 회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영어로 대답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독일 투자자들이 박 대사님 이야기를 하더군요. 혹시나 해서 왔는데 정말 계시네요. 데이비드 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대사님이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죠? 요즘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일을 하신다고요? 데이비드 리가 놀라며 최태준 사장을 바라봤어요. 어떤 일을 맡고 계신가요? 최태준 사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호텔 관리 업무를. 관리 업무라니요? 데이비드 리가 의아해했어요. 박 대사님 같은 분이 단순한 관리 업무를요? 그때 김희연이 끼어들었어요. 사실은 주차장 관리를. 주차장 관리? 데이비드 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박 대사님이 주차장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요? 데이비드 리가 최태준 사장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 대사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나요? 알고 있습니다만. 최태준 사장이 변명하려 했어요. 알고 있으면서 주차장 관리를 시키셨다고요? 데이비드 리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박 대사님은 제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인이십니다. 그 말에 호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국제적인 대기업 CEO가 저를 은인이라고 했다니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있을까요? 20년 전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박 대사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데이비드 리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 분을 이렇게 대했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최태준 사장의 얼굴이 완전히 파랗게 변했어요. 자신의 호텔 최대 VIP 고객이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데이비드 리의 폭탄 선언이 끝나자 호텔 로비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최태준 사장의 얼굴은 이제 창백을 넘어서 거의 하얗게 변해 있었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리 회장님, 저희가 정말 몰라서. 최태준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어요. 몰랐다고요? 데이비드 리가 차갑게 끊어서 말했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 질문에 최태준 사장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정확히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질문과 같았거든요. 데이비드 리가 저에게 다가와서 한국어로 말했어요. 대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습니다, 리 회장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제가 기다려온 순간이 온 거였죠. 사실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현재 상황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김희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인품은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송민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지위와 상관없이 따뜻하게 대해주거든요. 송민경의 얼굴이 빨갛게 되었어요. 부끄러워하면서도 뿌듯해하는 표정이었죠. 데이비드 리가 최태준 사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장님, 박 대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데이비드 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박 대사님은 7개 나라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시고 40년간 우리나라 외교를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7개 나라 언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리고 20년 전 제가 한국에 투자할 때 모든 관료들이 반대했지만 박 대사님만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죠. 데이비드 리가 저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그런 분이 왜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내의 치료비 때문입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요. 그 말에 데이비드 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치료비라고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데이비드 리가 즉석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종수 대사님 부인 치료비 전액을 즉시 지원해드려요. 네, 바로 지금요. 저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리 회장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데이비드 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20년 전 은혜를 이제야 갚는 거예요. 최태준 사장이 이 상황을 보며 완전히 당황했어요. 자신의 호텔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사장님, 데이비드 리가 최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희 회사는 앞으로 이 호텔과의 모든 계약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시는지. 박 대사님을 이렇게 대한 호텔과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습니다. 최태준 사장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데이비드 리의 회사는 이 호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고객이었거든요. 대사님, 데이비드 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제 회사에서 국제 고문으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연봉은 현재 받으시는 것의 10배 이상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에 호텔 직원들이 또 한 번 놀랐어요. 10배라니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아직 여기서 할 일이 남았거든요. 최태준 사장과 김희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드디어 제 복수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아직 남아 있었죠. 데이비드 리가 떠난 후 호텔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 있었죠. 어제까지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최태준 사장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대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사과는 저에게 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모든 직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죠. 김희현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고 있는 것 같았죠. 대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총지배인.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외모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송민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대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민경 씨. 당신만큼은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송민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일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제 그만둘 생각이에요. 최태준 사장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만두시다니요? 안 됩니다. 저희 호텔에 꼭 필요한 분이세요. 아까까지는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건 저희가 몰랐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최태준 사장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고 있는 것 같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송민경 씨를 부지배인으로 승진시켜 주세요. 네. 송민경이 놀라며 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죠. 최태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해주세요. 나이나 출신,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호텔을 떠났어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죠. 데이비드 리가 약속대로 아내의 치료비를 모두 지원해줬고 아내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제 자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송민경이 새로운 부지배인으로 일하면서 호텔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하죠. 가끔 호텔을 지나갈 때면 생각해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요. 저는 비록 한때 주차 관리원이었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데이비드 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국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제 경험과 지식을 젊은 외교관들에게 전수하는 일이죠. 늦었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에요. 아내도 완전히 회복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사람의 인품은 바로 그런 순간에 드러나는 거죠.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외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으로 결정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